근데 진짜 수학에서 죽었는데. 수학 왜 하나? 엄마가 끊었대요. 어떻게 슬프다. 안녕하세요. 그럼 퀵테 봐야 되지? 끝나고.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은 졸까봐 자고 왔어요. 잘했어. 그래서 늦은 거야. 제가 글쎄요. 먹방 뷰티. 먹방 유튜브는 과학적이라 물리학 과학이 왜? 물리학 그냥 전경이야 전. 물리학 물리학과는 3D예요. 3D. 물리학 하고 싶어요. 첫 번째 D. 검예 이래. 엄청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다음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정확히 졸업 후에 진로가 매우 이래요. 웬만하면 말라고. 선생님 제자들이 받고 반영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 학과 딱 3명 있어. 여기도 한 명 있지 않아? 작년에 졸업한 직업 졸업한 놈이 올해 우리 학과 왔어. 이거 뒤지겠어. 그 다음에 인갑씨 2기 후배가 있는데 걔가 우리 학과 박사인데 걔는 되게 유명해졌어.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친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는 요즘 최근에 연락이 끊겨서 그런데 그 아이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나왔어요. 와. 무서워. 욕을 뒤지게 많이 했어. 미쳤다고. 전공은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쪽이 앞서 있지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해야지 학위를 받든지 아니면 계속 취업을 하든지 항상 전망이 갈까. 예를 들어서 인천과학부 28기 졸업한 형이 있거든.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3학년인데 반도체 시스템 쪽이란 말이야. 벌써 삼성 반도체 취업이 됐어. 와. 취업이 확정돼 있어. 근데 학점만 유지만 하면은 그냥 그 회사 들어가는 거야. 이미도 땡기고. 강사? 정말 몰랐지. 근데 이런 강사는 점점 아이들 수가 어떻게 되지? 줄어들고 있고. 너가 쓸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일단 첫 번째 마스크가 안 되잖아. 얼굴이 안 되잖아. 키도 작아. 심판 반밖에 못 쓰잖아. 아니, 그건 아니야. 하긴 길어. 뭐가 그런 목소리인 거야? 그러게요. 무슨 강사? 성교육 강사. 오. 도덕 강사. 잘못했어요. 그게 꿈이 커야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커지고 네가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세계 정보? 우주정보. 준혁이는 자네 마음이 뭐야? 로봇 공학자. 공학자, 기계공학과 가야 되겠구나. 어떤 로봇을 만들고 싶어? 빛나야 되고. 휴머노이드. 진짜 편이 살짝 마찬가지. 대공이 실제로 마찬가지에서 사람보다 큰 거를 만드니까 굉장히 어려워. 왜 어려우냐면 몸이 크기가 10배가 되는 물량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뼈의 단면적이 다리의 단면적이 2루트 2배가 돼야 돼요. 길이가. 그럼 사람처럼 딱 생긴 로봇가 아니고 다리는 뭐 이런데 이때가 되고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인간의 힘을 보조해주는 보조 로봇 어깨 쪽을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줬는데 인간이 있는 거예요. 웨어러블이야. 그래서 힘을 약 40배 정도 내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힘을 40배 정도 강화시키는 인체를 보강해주는 로봇. 지우는 힘이 뭐야? 딱히 그런 거. 딱히 꿈이 없어, 목표가 없으면 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의자. 아까 그 연구 저거. 연구원 쪽 무슨 연구? 사회 문제 연구? 먹고 사는 세상? 나랑 같이 미래학과다. 와 진짜 찐이다. 선생님은 꿈이 어릴 때부터 계속 바뀌어. 항상 꿈을 꿨어. 아주 어릴 때는 덥다. 어휴. 우와. 지금 근데 변사. 이게 언제까지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 계기가 생겼어. 계기가 있었어. 선생님 아버지가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살아계시면 돌아가셨지만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군대를 나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방학 숙제에 뭘 해주셨냐면 전자속을 만들어 주신 거야. 우와. 그 시골에서 이 전자속을 보고 다 놀래버렸어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이 놀랬어. 너 방학 숙제 가져가면 되게 돌려주잖아. 안 돌려줬어. 학교 시골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재료과학이 많이 힘드니까 그냥 학교에서 가져가서 과학 시대가 됐어. 그러면서 은근 과학 쪽이 재밌는 거야. 과학 쪽이 쭉 재밌어. 이 과학 작품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냥 막연한 과학자. 그때만 해도 그게 그러다 나올 때니까 막연한 과학자. 뭐 종류는 안 가리고 사실 그 전자석이니까 물리학 쪽이었지만 그런 꿈을 중학교 1학년 때 바꾸는 계기가 됐어. 뭐로 바꿨냐면 엔지니어. 기술자. 엔지니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엔지니어로 바꿨어. 그렇게 쭉 중학교 때까지 내내 엔지니어였어. 엔지니어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을 바꿨어. 무슨 얘기예요? 화가.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그림 많이 그렸어.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학교 다닐 때는 학원이라는 게 없었거든. 학원을 재학생들이 다닐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림을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계속 계셨으면 사립학교다 보니까 계속 계셨으면은 아마 미래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 선생님이 선생님의 그림 실력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 그림이 남달랐거든. 예를 들어서 건물 조감도 건물 보고 뭐라고 하니 그림을 그리는데 풍경화를 그리는데 선생님 진짜 남다르게 그렸다고. 보통 애들은 어떻게 그리니? 건물 있으면 원근법을 고려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거는 상상도시. 왜? 건물의 아래에서 그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들이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그림이 남달라고 스케치할 때
서로가 아니까. 이건 원래 안 표현이니까. 이런 식으로 줬어.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야, 건물이 다 직선인데,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좀 과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건물이 직선인데 이게 여기 약간 배가 쭉 나왔지? 선생님 보세요. 건물의 배가 약간 나와 보이잖아요. 여기도 약간 나와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너가 보이고 있는 대로 그리는 거니? 네. 근데 그 부분을 선생님이 되게 크게 봤어. 왜? 사실하다 보니까 너무 직선 형태로 그리는데 느낌대로 그리는 거. 느낌대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애들은 점수 별로. 이건 뭐 작아다 그리듯이 그리니까.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그림을 되게 좋아했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1학년 마치고 10을 가고 계셨어. 옛날에 사립학교는 결혼하시면 여자 선생님은 잘렸거든. 잘리고 이상한 선생님이 왔어. 2학년 딱 가니까 다른 선생님이야. 결과 끝나고 가니까. 근데 그림을 죽도 몰라. 그리고 3학년 때까지 그 선생님과 진짜 티격태격했어. 사실화 그리거나 이런 그림 전공이 아니고 운용미술한 사람이 이대랍시고 학교 선생님을 온 거야. 운용미술. 그 맨날 그림 같지 않은 그림.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모자이크인데 모자이크도 유명한 모자이크는 꽤 많지. 그리고 어떤 형상을 갖다가 만드는 모자이크도 꽤 있는데 그런 형상들 모자이크를 좀 한 적이 있어. 욕먹었어. 이거 하지 말라니까. 뭐 원글, 삼각형도 거기다 찍는 거, 모디리안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원해.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공부가 아니다. 이제 미술을 포기해야지.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때 꿈을 바꿨어. 고등학교 2학년 문을 바꿨어. 이사하기. 선생님 친구 중에 그때 고만고만 공부하던 애가 지금 중소도시 의사협회 회장이야. 선생님하고 성적 고만고만 비슷하던 애가 이사가 되자라고 했는데 그때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집 아들애가 엉덩이 중기가 많이 나. 그걸 무지 많이 잘렸어. 그래서 의사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됐어. 왜? 의사는 정상적인 사람 보는 경우가 없잖아. 다 병자들만 보잖아. 피를 보고 그걸 보고 그걸 찢어진 걸 꼬매주고 찢었다가 상처 치료하고 꼬매주고 이런 걸 보면서 회의감을 갖고 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지겨움. 그래서 고3 되면서 꿈을 바꿔서 다시 엔지니어 다시 꿈이 돌아와서 공학교. 근데 해피하면 엔지니어 되지 못하는 과에 들어갔지. 물리학과에 들어갔지. 선생님 물리학과 그런 이유도 물리를 굉장히 못해서 선생님 물리를 제일 못했거든. 안에서 물리 공부를 고등학교 때 해본 적이 없다라고 건 아닌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1년 선배지. 1년 선배인데 그 선배가 현주쌤 현주쌤 알죠. 현주쌤 대학 선배야. 진짜 아주 오래 과가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그 현주쌤 선배라고. 근데 이 선배가 그런 거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다 끝나고 놀러와서 그래갖고 식당에 배고파 소주를 사준 게 그냥 이제 시험 다 끝났으니까 처음 태어나서 소주를 처음 먹은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물어보면 진로에 대해 준비야 너는 무슨 과가 할 거야? 준 선생님한테 아버지가 광업 쪽 일을 하셨었거든. 집에 광물 샘플이 되게 많았다. 흔하게 접하는 게 광물이야.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석영 어마무시하게 많았어. 선생님 아버지가 이제 규황 광산을 하셨었거든. 규황 광산은 어디다 쓰냐면 지금 반도체 재료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유리 재료를 많이 썼다. 그러다 보니까 석영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규암이라는 게 뭐지?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생긴 거지. 삶의 대부분은 모래가 퇴적된 거야. 모래가 퇴적돼갖고 고온 고압에 의해서 얘가 변성받은 게 규암인데 대부분 석영 결정들이 나게 되거든. 장석보다는. 그래서 석영 위주로 집에 막 결정 어마무시하게 많았어. 집에 막 석영 갖고 공기놀이 할 정도. 굉장히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개발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지. 그래서 자원과 관련된 쪽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성애가 그러는 거야. 야, 너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무엇을 제일 못해? 해본 적이 없는 게 물리야. 그랬더니 이성애가 그거 보면은 물리를 전공하는 게 어떻겠니? 왜요? 못하는데? 근데 생물학하고 붙이지 않았을 때 차라리 생물은 화가는 게 낫지 않나요? 에이, 과학의 꽃은 물이야. 앞으로 전망 좋고 만약에 너가 지금 대학에 가서 물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때까지 물리를 모를 거야. 지금 가서 해. 하고 나중에 직업을 줘. 그래서 그냥 술까지 먹었다. 응? 그래서 공부 땡기는 거야. 못해보는 걸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재밌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물리학과에 가서 고생 무지개 했지. 진짜 고생 무지개 많이 했어. 근데 중간에 공부가 별로 또 재미가 없어졌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취업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 취업 준비, 그 회사 갈 준비를 1년 반 동안 했어. 4년 동안 1년 반 동안. 그래서 어디에 갔냐면 에스모 반도체 회사에 갔지. 에스모 반도체 회사에 가고 반도체 만드는 엔지니어의 꿈을 이루었어. 와. 꿈을 실현하시. 꿈을 실현했었지. 그것도 대기업에 가서 그냥 있으면은 친구 애들은 친구를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애들은 아직도 투자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잘된 애들은 이사하는 애들, 더 잘된 애들은 지금 외국계 회사 CEO 하는 애들. 선생님 후배죠. 외국계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CEO야, CEO. 한국 지사장이지.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1년쯤 있다가 식상한 거 재미가 없어. 맨날 반도체 만들 프로 관계된 거 문제 생긴 거 문제 해결하느라고 매일 바빠. 너무 바빠. 하루가 막 한 48시간 가요. 하는 일이 많아.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해가 밤에 2시에 퇴근해.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때 당시의 특징은 달력이 달라. 다른 회사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 쉬고 나머지 다 평일 똑같이. 대신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월요일이 더 많지. 근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이참에 물리공부를 더 해보자. 그래갖고 박사학위를 받아보자라고 하고 대학원에 갔어. 국내에 있는 대학원에 갔는데 대학원에 가서
갑자기 오라는 학교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물론 선생님 어머니한테 엄마 어떻게 이것만 좀 해주시면은 제가 다 환원시켜 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은 굳이 나이 먹고 선생님 어머니한테 기대기 싫어가지고 그럼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야. 짧은 시간 안에 적어도 7개월 안에 가야 되거든. 그리고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12월 달이니까 11월 말이니까 12, 1, 2, 3, 4, 5, 6, 7월까지 가야 돼. 8개월 동안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근데 그때쯤에 선생님 선배들이 박사과정 같은 선배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선배들이 한 달에 작게 벌면 500만 원에서 많이 벌면 600만 원 정도 벌더라고. 한 달에? 월. 지금 물가의 10배 이상이니까 상상이 가겠죠. 얼마든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계속 벌 수만 있다면 한 5, 6개월이면 주기가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학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때 학원 쪽에서 일하던 같이 일하던 선배들이 있었단 말이야. 학원 선배지 학교 선배가 아니고 학원 선배들이 유학 갈 거를 어떻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엄청나게 술을 먹이고 내 공부를 할 시간을 안 줬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유학 간다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게 지금 현재가 됐지. 지금 벌써 30년이 됐어. 꿈을 한쪽으로 꾸는 게 좋아. 선생님처럼 자주 바꾸면 자꾸 목표점이 달라지니까 해야 되는 공부가 달라져. 일단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기의 꿈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 훨씬 더 공부에 효율성 생길 거야. 그리고 목표가 생기니까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지. 또 그거와 관계된 공부도 더 하겠지. 예를 들어 준영이 같은 경우에 로봇인데 기계만 필요할까?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필요하겠지. 지금 혹시 배우는 거 있니? 파이썬? 작년에 배웠었어요. 학교에서? 아니 따로. 따로 파이썬? 파이썬 말고 뭘까요? 시블? 자바. 서포터? 응. 자바? 시블. 시블. C하다 보였어? 요즘 C 대신에 파이썬 많이 쓰잖아. 요즘 자바. 파이썬 안 써. 자바. 문수만 좀 다르고 상황이 비슷해. 거의 똑같지. 요즘 거의 똑같진 않아. 되게 다르고 예를 들어서 브라켓을 쓸 때 C어는 브라켓을 차례대로 쓰니까 파이썬은 그냥 유자대로 쓸 수 있지만 좀 편의성이 많아졌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해놔라. 나중에 준비하다 보면 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대신에 선생님 꿈이 많은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많았어. 이것도 조금. 그냥 조금씩. 또 어릴 때는 또 운동을 또 잘해가지고 친구 하나가 꼬셨지. 같이 치대가지고. 와. TU 고등학교. 최고. 친구 같이 가자. 최고는 공부해야지. 근데 선생님이 어릴 때 운동 시키면 되게 좋았거든. 격투를 시작했어. 격투는 수행. 그러면 잘하는. 공대 말고 자연계열 학과 같은데. 자연계열 학교 가면은 파3이야. 다. 잘 되면 교수, 두 번째 잘 되면 학원 선생님. 노래 쪽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가장 보내주는 것은 전기전자과 기계. 나머지는 별로.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재미난 게 같이 가면 산업 디자인과가 있어. 그림을 조금 그릴 줄 아는 친구들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많이 안 하고 그냥 끝내기 잠깐 해봐.
수사반장 1958이 나오고 있지. 거기에 아들이 부모를 죽였어. 폐륜 순차적으로 폐륜이지. 근데 이 새끼 방 안에 영어로 써 있어. Boys be ambitious. 야망? 소년형 야망을 부려. 이 이야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기도 하지. 원래 서양 경험에도 있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있다가 청년들에게 한 말. Boys be ambitious. 소년형 야망을 가져라. 야망은 좀 꿈을 가져라 정도도 충분할 것 같아. 자기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으니까 목표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야 효율성도 좋아지고 또 공부가 더 재미나게 돼. 알겠어요? 공부를 재미나게 하는 방법 몰라도 열심히 하면 재미다. 선생님도 그게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우리 FNM이 몰라? 운동 에너지가 몰라? 물어봐도 모를 정도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해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재미가 생겨. 그 재미를 증폭시키면 능력이 배가 되고, 특히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가장 기본 학문 중에 하나야. 공학에서 전기과가든 기계과가든 무슨 과, 건축과가든 무슨 과가든 항상 기본이 물리 베이스야. 예를 들어서 대학교 2학년 때 가면 공학 쪽 전공을 하다 보면은 공학 계열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걸 배우게 돼. 공업수학이라는 책을 배우게 돼. 공업수학. 이 공업수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 공업수학이라는 책이 예제가 물리야. 예제가 물리를 잘하면 수학도 더 덩달아서 잘하게 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학을 굉장히 못했다고 생각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못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수학을 새로 공부했어. 수학을 새로 공부했다. 왜 새로 공부했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은 안 해도 주입식 암기 교육이 위주였는데 이건 이렇게 풀어, 이거 외워서 이렇게 넣어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고 간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그 대부분의 공식들을 거의 다 증명해봤어. 방학 때 시간이 길잖아. 시간이 기니까 그거를 왜 이러지? 의문이 가는 건 다 증명해봤어.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도 그때 증명해봤어. 왜? 근해 공식 일반적인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니 선생님들이 중3 때 배웠던 거 같은데 배웠는데 그냥 외우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는 거야. 이 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4이씨. 왜 그런지 몰라. 외우라니까 외운 거야. 도생규칙, 고생규칙 알고 있지? 알파 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더하기 b는 A A분의 C. 이런 관계들을 다 증명해 본 거야. 그 대학교 때 증명했던 게 지금도 다 잊어버렸지. 한 80% 잊어버리고 자주 안 쓰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좀 모임이 있다가 내 녀석이 골프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니 나한테 전화를 했어. 술 먹다가 다 안다고 그래. 근데 한 녀석은, 두 녀석은 2학년, 3학년 때 같은 반에 했던 아이야. 한 반에 70몇 명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반 3학년 때 우리 반에 있었는데 걔 딸이 결혼한대. 근데 걔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애들은 잘 모를 때 애들 신경도 안 썼지. 그리고 막 얘기하다가 전화를 바꿔줄 거 아니야 친구들끼리. 과장에 오랜만에 나 밤에 바꿔. 옛날에 친했었으니까. 잘 지내지? 너 옛날에 삼성 다니던 요즘 어디 다녀? 어디 다녀? 응 그래 밤 바꿔. 막 통화하는데 2학년 때 우리만 했던 애 한 녀석이. 처음에 전화 온 애는 그래도 한 10년 전에 만났어 길에서. 우연히 이천에 놀러 왔더라고. 그리고 우연히 길바닥에서 만나갖고 같이 가서 얘기하다 보냈는데 한 녀석은 2학년 때 우리 반이라는데 도무지 누군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물어봤어. 궁금하잖아. 너가 볼 때 대학교 때 나는 아니 고등학교 때 나는 어떤 모습이니? 고등학교 때에서 기억이 많이 안 나. 그때 뭐 집안에 힘든 일도 있었고 복잡한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남더라고. 또 공부하기 싫어 죽겠고 머릿속에 막 딴 생각이 나는 때니까 꿈을 이렇게 바꿀 정도로 고등학교 때 꿈이 4번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정신이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물어봤어. 너는 내가 너 생각에는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였니? 그랬더니 걔 기억에는 나도 생소한 얘기를 하더라. 너 왜 수학 되게 잘했던 거 있잖아.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난 수학을 되게 못했다고 생각해. 왜? 그때도 수학 공부하기 싫어. 맨날 외우라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 거기다 전기할 때도 더럽게 많잖아. 그리고 되게 싫어했던 공부 중에 하나야. 그 친구는 그렇게 기억하고. 아마 잘했나 보지. 아마 더 잘했나 보지. 근데 수학이 재밌어진 거는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새로 내가 다 해보면서 재밌어졌어. 우리라는 거는 모르겠어.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냥 재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 비로소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느낀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분리라는 건 상당히 힘들고 어렵지. 어려운데 조금만 노력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요즘 준혁이가 탄력 받아갖고 제법 잘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처음보다 훨씬 쉬워졌지. 네. 많이 좋아졌어. 엄청 좋아졌어. 이규는 저는 나빠지네. 나빠진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친구들은 발전을 해나가는데 이규는 그대로야. 변화가 없어. 그래서 저게 뭐가 변화하는 게 공부하는 거는 자꾸 변화가 돼야 돼. 좋은 방향. 채용이 자꾸 느는 거 하나 있지. 참. 아니, 잠보다 더 느는 게 있어. 말. 말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노력을 하면 다 여러분들이 이루는 성과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선배들 보니까 전에도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일반 학교 가는 경우보다 과거가 오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 왜 그러냐면 일반 학교를 진학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꿈이 없어져. 왜?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선배들한테 광고 일부도 그렇지만 꿈을 물어보면 너 무슨 과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초수 맞춰서 갈 거예요. 자기 꿈이 없는 거. 점수 잘 맞는 게 꿈이야. 그럼 나하고 적성이 뭐 내 꿈과 원과에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인규가 무용학과 들어갔어. 와. 현대무용학과. 이게 쉽지 않다. 근데 점수에 맞추다 보니까 들어갔어. 적성에 맞을까? 건물. 100% 맞을 거야. 이분야 학생이 만나서. 아이고.
남자아이들 꼭 뽑는단 말이야. 어차피 못 보시. 아 근데 좀 힘들어. 여자애를 올려도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고. 키부터 커야 되겠네. 쭉 올라가야지. 힘을 키우면 근데 적성이 안 맞는 거 봤어. 어떡할 거야? 아니야. 일단 들어가는 그 과의 적성이라는 게 일치기를 시키는 적성을 바꿔요. 어? 적성을 바꿔요. 적성을 바꾸는 거야. 선생님이 적성을 바꾸는 예 중에 하나예요. 물리학과 다니는 건데 힘든 게 있었단 말이야. 뭐가 힘들었냐면 처음에 물리를 전혀 모르는데 대학교에서는 수업을 막 나가잖아. 네. 일주일에 챕터 반 개씩 하나씩 나간단 말이야. 한 챕터 반씩 나가고 오면 뭐 공부할 게 쌓이는 거야 자꾸. 계속해도 쌓여. 끝도 없이 쌓여. 그때 선영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렸던 마음이 있어. 엄마 제발 재수 좀 시켜주세요. 그때 선생님이 원래 갔던 점수보다 엄청나게 시험을 못 봤거든. 과목 2개를 바꿨었어. 답지에다 OMR 카드로 보면서 과목 2개를 일단 바꿨었어. 그 다음에 시험 자체도 못 봤어. 그래서 재수 좀 시켜주세요. 암기 과목 너무 못 본 것 같아. 몇 개 빼서. 그래갖고 재수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가 반대하셨어. 그냥 다녀. 재수하면 네가 거기보다 더 괜찮은 데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니? 그냥 다녀. 그 말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지. 왜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아니? 그때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공부했던 애들이 있어. 네. 분수가 비슷한 애들. 걔네들이 대부분 다 재수했거든. 걔네들은 보통 지원을 해서 더 어렵고 선생님은 어머니가 하향 지원을 시켜놓고 합격시켜놓고 그래버리는 바람에 그 재수하는 애들은 지금 직업이 다 의사야. 그렇다고 선생님이 도시락을 안 다니면서 안 죽는 상황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후회하는 점들이 있긴 해. 살아가면서 왜 선생님이 그렇게 심하게 주장을 못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부모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 그러기 위해서는 효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꿈도 많이 가. 꿈을 실천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자, 오늘은 약간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유 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할게요. 만유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인데요. 이 만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적분이라는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적분에 대해서 구현해 보는데 인규는 수업 들었었지? 준영이 적분 한 번도 안 했지? 네. 지훈이도 한 번도 안 했지? 수능 수능 스르. 미안해. 네. 시험인도 적분 한 번도 안 해봤지? 네. 자, 우리 적분과 미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복잡한 부분까지는 안 할 거야. 오늘 쓸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먼저 적분을 하기 위해서 미분을 알아야. 자, 미분을 알아야 돼. 미분이라는 것은 작게 나눈다는 뜻이야. 오케이? 작게 나누어서 무엇을 하느냐. 자, 이런 걸 해준다고 해. 자, 어떤 함수가 있어. x에 관한 함수라고 하자.
자, 얘는 a의 x의 n제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게 지금 어떤 함수 f야. 이 함수를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기호로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붙여줘. 얘는 dx분의 dfx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 얘는 원래 도함수 개념이나 도함수라는 개념이야. 도함수 개념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어. LIM. 무슨 뜻이야? 리미트. 리미트는 우리말로 무슨 뜻이지? 극한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한계. 동사형으로 제한하다는 뜻이야. 어떤 걸 제한할지를 한번 살펴볼게. 얘를 살펴보니까 x의 변화량은 y의 변화량이잖아. 얘는 1차적으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fx라고 쓰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때 델타 x를 h라고 바꿔 써줘. h라고 바꿔 써버려.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곱하기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x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이거를 수학 선생님이 안 가르치는 선생님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알려줄게. 수학 선생님은 이렇게 안 가르치고 정의 비슷하게 가르치시거든. 선생님은 실용적인 걸 알려줄게. 자, 우리 항이 몇 개로 되어 있어? 이쪽에 2개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 이항급수라는 거 기억한 적 있니? 아, 1 플러스 x라는 녀석이 n제곱이 항이 2개 있는데 급수식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얘는 1 플러스 nx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n에 n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이거 C 갖고 컨비네이션 갖고 정의할 거야 원래. 컨비네이션 갖고 정의하는데 굳이 컨비네이션 생각하지 말고 컨비네이션 모르지, 그치? 알긴 알아? 근데 컨비네이션 안 쓰고 그냥 머릿속에 외워두는 게 더 빨라.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얘는 3 팩토리얼분의 n에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값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바꿔보면 어떻게 바꿔서 볼 수 있습니까? 리미트 a 두 개가 공통이니까 a 빼버릴까? a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아무런 변화 없으니까 a를 빼버릴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약간 미친 짓이야. 중학생들한테 믿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근데 원리를 나중에 알고 있으면 수학 시간에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 이거는 완전히 실용적인 증명이야. 실제로 이런 것대로 증명을 해갖고 선생님은 이분을 확실하게 만들어놨어. 외운 게 아니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니? h분의 얘는 x로 묶어서 빼주지. 1 플러스 한 단계 더 써줄 거야. 한 단계 더 쓰는데 h분의 자, 얘는 x로 뽑아내면 x 곱하기 1 플러스 x분의 h의 n제곱 여기도 x의 n제곱이고 빼기 x의 n제곱이 되겠네. 그렇죠.
밖으로 빠져나오네. 그쵸? 그럼 A의 X의 N제곱 H에 관한 값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는 H분의 1 플러스 N 곱하기 X분의 H 더하기 2 팩토리얼분의 N의 N-1 곱하기 X제곱분의 H제곱 더하기 똔똔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죠? 그냥 이 함수 정리할 거야. 그럼 봐봐. 마이너스 1 지워졌지. 그리고 H를 이제 약분해야 되는 거야. H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얘는 제곱하면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H는 뭘 만들어 버린다고 했어? 0을 만들어 버린다고 했어. 이차원부터 살아남니 안 남니? 안 남고 남은 것은 A의 X의 N제곱 곱하기 X분의 N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생략. 0으로 바꿔. 준영이 이해? 네. 우리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아니요. 이해됐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나? A의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이 되고. 네? 어? 리미트가 있죠. 어. 근데 그래도 A를 밖으로 빼거나 그럼 그런 상관없는 값들이잖아. 얘 누구를 제한할 거야? H만 제한하니까 나머지는 다 상수하고 똑같아. 제한하고 있는 애를 뺄 수는 없고. 걔는 못 빼지. 아. 제한하고 있는 게 어떻게 돼? 얘가 H는 0으로 가야 돼. H 못 나가. 그치? 그래서 요런 결과를 주게 되니까 이게 일반적인 함수 fx가 A의 x의 n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미분하게 되면 흔히 방법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개수는 그대로 두고 차수가 개수로 내려와. 차수가 개수로 내려오고 얘는 한 차수씩 떨어져.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예.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이 방법을 기억해 주는 게 빠르지만 증명자체는 이런. 오케이? 이런 x에 대한 어떤 차수를 가는 함수들을 우리 선형함수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선형함수들의 적분은 이렇게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는 형태로 미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적분은 어떻게 할까? 적분은 미분을 반대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미분을 반대로 해주는데, 자, 어떻게 반대로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어떤 fx라는 녀석이 있어.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써보도록 하자. 자, 이 아이는 f라는 녀석을 fx라는 녀석을 자 쌓아놨을 때 적분이라는 걸 했을 때 쌓아놨을 때 이렇게 얘기할게. 얘는 델타 x라고 이렇게 합쳐볼게. 그럼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뭘 하자는 얘기야? 그 아래 넓이를 계산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앞에 넓이를 계산해보지. 그래서 얘네들을 나중에 극한을 취하면 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자, 얘는 시그마 fx dx라고 써줄 수 있다고. 이거를 나중에 적분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인테그럴이라고 불러줘. 뭐라고 부르는데? 인테그럴. 적분이라는 뜻인데 인티그레이트 무슨 뜻이야? 모으다는 뜻이야.
직접 IC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지.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에서 직접 표현. 아시겠어요? 좁은 곳에 여러 가지 전기 신호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뭉쳐서 만든 장치를 IC라고 부른다. 그게 반도체.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야. 그래서 모은다는 뜻이야. 그래서 뭘 모읍니까? FX라는 녀석을 모았을 때, 이렇게 모았을 때, 자, 누구의 값을 갖게 하고 싶어? 이 값을 갖게 하고 싶은 거야. 쟤를 할까? 거꾸로 하자. 여기부터 쓸게 그러면. fx라는 녀석을 dx로 만들어보자.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난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c라는 의미는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오케이? 나중에 이거를 적분상수라고 부르거든. 적분상수라고 불러주는데 이 아이를 적분해서 얘가 됐다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겠지. 적분과 미분은 서로 상반되는 과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당연히 개수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있어야 되겠지. 미분으로 하면 차수가 어떻게 되는데? 차수가 어떻게 되는데?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얼마큼 낮아졌지? 1만큼 낮아졌어. 그럼 누군가를 차수를 낮춰서 뭘 만들어야 돼? x의 n제곱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얘는 차수가 뭐가 돼?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개수가 내려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야 돼. 1이 되려면 여기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n 플러스 2. 오케이? 그럼 얘 미분하면 내려가면 얘는 n제곱이 돼버리겠지. 그지? n 플러스 1 내려가면 a만 남겠지. 이해합니까? 그리고 얘는 c라고 썼는데 c는 x의 0제곱이야. 그지? 0 차수 내려오면 뭐가 돼버리니? 개수가 0이 돼버리니까 어떤 상수도 다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적분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선형함수들의 일반적인 적분이야.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 영화 중에 김재원인가 이재원인가라는 배우가 나와.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 잘못 놀다 보니까 깡패가 됐어. 깡패가 돼갖고 한 집의 가장을 어떻게 죽여서 집을 초토화시켰어. 그래서 그 집에는 어떤 할머니와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뉘우친 거야. 교도소에서 뉘우쳐갖고 남은 삶은 그 할머니와 그 여자의 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찾아가는데 이 친구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를 좀 했나 봐. 잘못 실수로 범죄자가 되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 딸과의 대화에서 하는 말이야. 야, 너 미분 잘해? 미분 잘해. 적분은 잘해. 그럼 적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미분 거꾸로 하는 거야. 미분은 어떻게 해? 적분 거꾸로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대사가 똑같아. 미분은 적분을 반대로. 적분은 미분을 반대로 해주는 거다. 차수가 올려주고 내려주는 관계로 이해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차수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만류역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쓰는 지워도 되겠죠. 간단한 개념인데 지금 기억해 두고 있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방법이라도 기억해 두면 진짜 무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갖고 와서 2학년쯤 돼요. 1학년 2학기쯤 되다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나중에 선생님한테 감사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되는구나.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질량이 나머지 M인 물체가 있었어요. 자, 이때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은 자, 두 지점을 잡으니까 하나는 얼 A, 하나는 얼 B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 M이 있었는데 이 질량 M이 녀석이 힘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A까지, 얼 A까지 이동해 왔어. 이때 이 힘은 자발적인 힘인데 보존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 바로 보존력으로서 중력, 즉 만유 인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얘가 만유 인력이다. 자, 만유 인력이면 얘는 마이너스 G 곱하기 임의에 미칠 때 얼이라고 한다면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n이 얼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얼 해시라는 단위 벡터를 써줄게. 얘는 뭐야? 지름 방향을 가리키는 크기가 1인 벡터라고 기억해 두자. 지름 방향을 가리키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뭐라고 얘기했지? EP라고 쓰기로 했었지. 여기다 새로 쓰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뭐가 돼? 마이너스 W C와 같다라고 얘기했지. 이거는 보존력이 한 1의 900 값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였어? 얼 B에서 얼 A까지 움직였다라고 해. 그리고 얘는 FC 도트 DS인데 움직이는 방향은 자, 얼이 변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을 거야.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결과만 외우셔도 무방해. 오케이? 결과를 막 무방하게 막 외우다 보면 내년에 저절로 이 방법이 알게 될 거야. 저절로. 오케이? 중간 과정에서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인테그럴 얼 B에서 얼 A까지 FC 대신에 뭘 써주는데 G를 써주면 돼.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D 얼이 되는 거야. 얼마냐 했잖아요. 그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 플러스죠. 다 얼에 가는 값이니까 GMM은 상수가 되겠지. 맞아요? 얘는 상수야.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바꿔주지? GMM 곱하기 인테그럴 얼 B에서 얼 A까지 얼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D 얼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이게 아까 얘기한 차수야.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지? GMN 얘는 N 플러스 1분의 1이야. N이 여기서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월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데 여기에 구간이 쓰여져 있잖아. 구간은 이렇게 표현해요. 월 B, 월 A라고 써주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돼. 어떤 함수 fx, dx의 해가 fx 플러스 x 플러스 c라고 쓴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 a에서 b까지 fx, dx는 fb 빼기 fa가 되는. 왜? 더하기 c 빼기 c가 되니까 어차피 c는 없어진단 말이야. 예. 이것 더하기 c 빼기 이것 더하기 c야. 그러니까 부가 반대니까 cc 지워지거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적분. 정해놓지 않은 적분이고 얘는 정적분이라고 해요. 어려운 개념이지만 일단 오늘은 받아들이고 받은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얘는 뭐가 돼? 얘는 뭐가 돼 일단? 마이너스 1이 돼버리지. 마이너스. 자,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월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월분의 1이라는 뜻이야. 이거 분의 라지 m, 스몰 m, 월 b, 월 a. 그러면 얘는 다 차례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g 곱하기 월 a에서 월 b까지. 자, 라지 m, 스몰 m.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g 곱하기 월 b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씁니다. 이때 월 b가 무한대래요. 그럼 b의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이 돼버리지. 이 값 자체가 뭐가 되고 무한대가 되니까 0이 돼버리지. PB라고 쓸 때 이게 0이 돼버렸네. 그리고 월 A를 지금하니까 잘하는구나. 월이라고 한다면 월, 그러니까 2PA를 2P라고 쓰지. 그렇다면 중력자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G 곱하기 월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써줄 수가 있대요. 와, 저거 별거 아니야. 그치? 안 그러고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 공식에 없어.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식이 중간에 나오는데 썩 옳지는 않아. 오히려 더 복잡한 것 같아. 오케이? 오히려 더 복잡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 결과만 기록해도 무방할 듯해요. 단 조심하실 것, 항상 얘는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당겨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말이 겹친다. 뭐가 겹칩니까? 만유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가 겹치네.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중력도 만유력 일종이잖아. 얘네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의 지장은 라지 m이고 지구의 반대로는 라지 O냐. 자, 이곳으로부터 높이가 h만큼 차이 나는 두 위치에 있는 질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곳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할까?
EP라고 해볼까? 얘는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자, 이쪽에 있는 아이는 EP 프라임이야. EP 프라임은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플러스 H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썼어. 누구의 포텐셜 에너지가 클까? 이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살펴보면 얘는 항상 몸의 값이잖아요. 같이.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거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크기는 작지만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점점 포텐셜 에너지가 커져서 거기가 무한대가 되면 0이 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두 녀석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얘는 EP 프라임 마이너스 EP. 자, 얘는 얘 빼기 얘가 되버리지. G 마이너스 G 라지 M 스몰 m 가로 열고 얘는 얼 플러스 H분의 1 마이너스 얼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게. 이것도 얼 하나 빼가고 밖으로 보내버리니까 마이너스 G 곱하기 라지 얼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얘는 1 플러스 얼분의 H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지. 그쵸? 이항급수의 1차항까지만 써볼게. 자, 이항급수의 1차항까지만 써볼게.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분의 H 마이너스 1이 돼버렸어요. 얘 지워지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가 되지? 플러스가 돼버려서 얘는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H가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중력 가속도를 어떻게 쓰자라고 했지? 얼 제곱분의 G M이라고 쓰기로 합니다. 그렇죠? 얼 제곱분의 G M이라고 쓰기로 해요. 따라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얼마가 되버리니까 mg 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만유이온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mg h라고 쓸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면 적분 이용한 계산 등등등이 있어. 자, 보시고 이번에는 유가 열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려주시다고? 갔다 와. 그러면 일과 열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두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보세요. 뭔가 미안합니다. 어떻게 되죠? 뜨거워져.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물체에게 이끌려주는 물체는
열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이에 의한 열의 발생을 이야기해요. 자, 이에 의한 열의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에 의한 열의 발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은 전부 100%지 전부 일로 전환할 수 열로 전환할 수 제공되는 모든 일은 열로 바꿔줄 수 있대요. 자, 이때 대표적인 일은 누구에 의한 일이지? 마찰에 대한. 자, 마찰에 대한 일과 같은 일은 모두 전부가 일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미끄러져가다 멈췄어요. 이 물체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었거든. 이 운동 에너지 전체가 뭘로 발생해? 열로 발생하는 거야. 재수가 좋아서 이런 열을 이용해서 일부 일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마찰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 열 에너지는 어떻게 돼버릴까? 우주로 흩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자원들은 제한이 되어 있어. 무작정 에너지들이 막 만들어지진 않잖아. 예를 들어서 석탄이나 석유를 떼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그걸 이용해서 자동차도 만들지, 운동 에너지를 만들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우주로 흩어져 버린 열 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무언가에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이유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야. 에너지의 궁극적인 형태는 무슨 에너지로 변한다? 열 에너지로 변화된다는 거 아시겠죠? 열 에너지로 변화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열 에너지로 변화되기 때문에는 에너지를 아껴 쓰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열에 의한 일의 발생을 한번 보도록 자, 열에 의한 일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열에 의한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열은 전부 일로 전환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바꿔준다는 얘기지. 다만 일부 열만 공급되진 일부 열만 일로 전환되어서 사람이 만든 최대가 몇 퍼센트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알아? 80. 사람이 열로 열을 일로 전환시키는 최대 기록이 약 40% 정도야. 어마무시하게 많이 바꿔주는 거야. 40% 바꿔. 자동차만 해도 20% 그만이야. 나머지는 어떻게 되니? 80%는 주변의 열에 에너지를 써줘. 어마무시하다. 기름을 몇만 원씩 넣는데
그 중에 80%는 여기서 터지는 거야. 그 중에 20%만 있는 거니까 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관계를 자 주문하라고 우리가 시험을 합니다. 주문할아버지가 시험을 해줘요. 자,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요. 이 주문할아버지 시험 이전의 시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스타이로폼 컵이 있어요. 여기에 마른 모래시계나 쓸 법한 마른 모래나 또는 마른 철가루를 넣어줍니다. 3분의 1 정도 채우고요. 자, 여기에 온도계를 꽂아요. 그리고 뚜껑을 단열된 용기로 덮습니다. 그래서 밀폐시킨 다음에 쉐끼쉐끼 해요. 쉐끼쉐끼. 자, 이렇게 흔들면서 흔든 횟수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를 한번 관찰해 봐세요. 온도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쪽은 온도 변화라고 했으니까 델타 T 쓰면 0부터 출발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냥 T 쓰면 중간에 딴 위치에서 출발해야 될 거고, 온도 변화를 살펴봤는데 흔든 횟수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관계? 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되는데, 아시겠어요? 자, 이 온도 변화는 나중에 누구를 주게 돼? 이 열량계가 얻은 이 컵이 얻은 열 에너지가 될 거야. Q는 CMT 기억하잖아, 그지? 온도 델타 T니까 같은 식이니까 델타 T에 비례할 것이고, 흔든 횟수는 해준 1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이 비례 상수를 뭐라고 하냐면 J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말씀을 할 거야. 얘를 자 열의 일당량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J분의 1이야, 소리. J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 J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해요. 즉 Q라고 하는 녀석은 J분의 1 더하기 또는 W라는 녀석은 JQ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J 값은요, J 값은 약 4.2줄 칼로리에 해당합니다. 즉 1칼로리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가 얼마? 4.2줄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마치겠습니다. 같이 끝내줘요. 또 땡소 끝 하자마자 찡찡 쳤는데 오 쟤하고 나하고 잘 안 맞아. 장훈하고 나하고 잘 안 맞아. 또 왜 나한테 다